네, 21일 오늘은 부부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지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부는 물론이고 가족 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소통 전문가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와 함께 관련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부부의 날, 부부 둘이서 하나가 된다고 해서 21일, 오늘이 이제 지정이 돼 있는데 그런데 이 앞두고 발표된 자료가 있습니다. 다음 소프트웨어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결과를 낸 건데 의심되는 사람 1위로 남편이 선정됐네요. 이제 이게 네. 의심되는 사람이라고 이게 나와 있지만 못 믿을 놈이다. 뭐 이런 주제로 이제 보시면 네. 되실 것 같은데 이 데이터가 지금 5억 3천만 건의 단어들을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돌려봤더니 그 중에서 믿을 수 있다, 못 믿겠다. 요 단어들 중에 또 올라온 단어들을 봤더니 1위가 이제 남편이었고 2위가 친구, 3위가 직원이었다. 네, 지금 저희 이렇게 지금 나오고 실제로 있거든요. 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보면 남편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우리 남편들 지금까지 어떻게 한 걸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편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늦게 들어올 때까지 그 사이의 행보를 알 수가 없고 그 사이에 알 수 없는 그 플러스 부부 간에도 사실상 대화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이 오해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랑으로 결혼을 해서 결국은 이 신뢰라는 단어가 세월을 지나가면서 어떤 사연이지 개인적으로 다들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게 의심이라는 단어로 돌아서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분명히 필요했던 몇 가지 소통들이 좀 부재했던 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 거짓말쟁이 지금 톱10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네. 여기 보면 아빠는 8위, 남편과 아빠가 모두 또 이제 8위에 듭니다. 네. 저는 뭐 아직 뭐 결혼은 안 했는데 남편 아빠가 이렇다니까 좀 서글픈 결과인데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뭐 아빠라고 대답을 한 건 아이들일 거고요. 예. 남편이라고 대답했던 거는 아내들일 거고 사실은 뭐 엄마라는 순위는 탑10 안에는 없잖아요. 왜 그러냐? 아빠들은 이제 그런 SNS 할 시간이 없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소명할 기회가 조금 없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특별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실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연구조사를 보면 예. 아빠 혹은 뭐 배우자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불과 30분 이내거든요. 그 이야기는 24시간 중에 30분, 그 30분도 사실상 대화라기보다는 그냥 안전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생사를 확인하는 정도, 이 정도의 그 낮은 질의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족 간에 내가 저 사람을 안다, 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다 이런 것들을 느낄 기회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참 제가 이제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빠라는 것과 남편이라는 것이 믿을 수 없는 거짓말쟁이 아주 높은 순위에 지금 올라와 예. 있잖아요. 예. 그 얘기 뭐냐면 사실 엄마들의 투정이 아이들의 귀로 계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이들에게도 공유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이 결과를 보신 남편들 또 아빠들은 사실 나는 그게 아니다라고 아마 소명하고 싶은 분들 꽤 많이 있을 예. 겁니다. 네. 지금 의심되는 사람 톱10에서도 남편이 굉장히 상위권에 올랐고 거짓말쟁이 톱10도 또 추려봤는데 거기에 또 남편, 아버지들이 상위권에 올랐단 말이에요. 네네. 이렇게 아버지나 남편이 상위권에 계속 언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좀 소홀했던 건 사실이죠. 네. 그런데 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가족들이 그만큼 아빠나 남편에 대해서 기대감이 컸던 건 아닌가. 또 가족 간의 신뢰도가 좀 흔들리지 않나 이렇게 또 분석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걸 왜냐하면 믿을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쪽으로 그렇게 많이 특별히 가장이 올라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가장이 할 얘기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만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가정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아빠들이 또 우리 남편들이 잘 몰랐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네.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나라 남자들이 좀 퉁명스럽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면서 아빠가 어떤 주말에 뭐 하는지 그려보세요 하고 어린아이들한테 그림을 그려보라 그러면 아빠들은 다 자요. 다 자는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만큼 아빠들이 많이 피곤하고 또 남편들이 힘든 건 알고 있지만 또 이 가장으로서 해야 될 무거운 어깨가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100세 시대에 이제 우리가 흔히 삼식이로 살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부터 말 그대로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빠들 그리고 우리 남편들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가족 속에서 설 자리가 분명하고 또 존경받는 아빠가 될까 또 사랑받는 남편이 될까
될까에 대해서 아마 잠시 생각하시고 아주 간단한 기술만 사용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다시 멋진 가정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직 저는 뭐 남편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지만 좀 생각을 좀 많이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앞으로. 네. 이 가족 간의 신뢰가 흔들리는 징후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일상이 너무 바빠요. 예. 너무 바빠서 아빠들 생각해 보세요. 6시 반이면 벌써 이제 직장을 나가잖아요. 나갔다가 일이야 원래 뭐 9 to 5를 해가지고 6시에 끝나는 게 정석이지만 예. 그때 끝나는 직장인은 거의 없죠. 다음에는 거의 뭐 퇴직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보통은 뭐 퇴근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뭐 회식하고 예. 뭐 야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 들어오는 시간이 10시에서 11시거든요. 10시에서 11시에 들어왔을 때 아이들은 있냐? 없습니다. 아이들 학원 갔다 11시에 들어와요. 네. 11시에 들어오면 애들 그냥 뭐 밥 간단하게 먹고 또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 가족이 함께 일주일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은 얼마인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건 일주일에 몇 회나 되는가 생각해 보면 소통할 시간이라는 게 아예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SNS라는 걸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 SNS를 활용할 때에도 엄마들은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이런저런 부분을 챙기니까 할 얘기들이 좀 많이 있지만 아빠들은 뭐 별일 없냐? 잘 지내냐? 점심 먹었냐? 아주 상투적인 몇 개의 단어들밖에 쓸 수 없고 예. 실질적으로 이 감성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여성이 훨씬 더 발달돼 있고 돌봄의 영역이 엄마들이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당연히 일상의 많은 부분을 엄마에게 의존하지 아버지에게 의존하지는 않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 일상은 바빠지죠. 또 소통은 점점 작아지고 더 좁아지죠. 이렇다 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따뜻하고 단란한 가정보다는 각각의 일에 지쳐 사는 이런 가족이 됐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뭐 이대로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좀 네. 신뢰를 회복하고 뭐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의심받는 사람 1위, 그리고 거짓말쟁이 3위. 여기에 링크된 아빠들이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왜 나를 못 믿느냐. 이렇게 해서는 절대 이게 해법이 풀리진 않거든요. 이럴 때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빠들이 자기 이야기들을 털어놔야 돼요. 야, 내가 그 회사에 갔는데 나 이런 일이 있었다. 네. 여보, 내가 회사에 갔는데 우리 부장이 왜 이렇게 쪼그는지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들, 나의 일상이자 나의 고충이자 나의 기쁨 이런 것들을 가족들에게 먼저 털어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도 집에 오면 내 일상 이야기를 하는구나. 네. 또 아내들도 내 남편이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내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뭐 얘기해봐. 지금 대화 시작 이런다고 대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이야기를 먼저 털어놓고 털어놓은 이야기에 대해서 가족들이 무심한 것이 아니라 그랬구나. 아빠 힘들구나. 우리 아빠 화이팅. 이렇게 한 번씩 간단한 공감과 간단한 격려만 해주셔도 우리의 이전의 가족 관계와 이후의 가족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예. 네. 아무래도 먼저 다가가고 이런 일상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게 좀 좋겠네요. 굉장히 네. 중요하죠. 근데 아무래도 좀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결혼도 사실 하기도 힘들지만 이혼, 별거, 이제는 뭐 조론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어요. 이 조론이 뭔가요? 조론이라고 예. 하는 게 스콘이라고 하는 일본 말에서 온 건데 이게 2004년도에 이제 나왔던 소설 조론을 권함이라는 이제 책 제목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왜 졸업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졸업할 때 그 졸자를 결혼의 혼자하고 함께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네. 결혼을 졸업한다 뭐 이런 의미. 그렇다고 이혼은 아니에요. 예. 이를테면 이혼이라고 한다면 이건 법적 관계로 결혼을 이제 정리하게 되는 거고요. 또 별거랑도 또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별거라고 한다면 정서적으로 완전히 뒤돌아선 상태에서 따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 조론이라고 하는 건 관계가 나쁘지 않아요. 법적으로는. 예, 법적으로도 부부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냐? 당신이랑 나랑 한 30년, 40년 살았으니까 이제 각자 하고 싶은 걸 좀 살아봅시다. 이렇게 서로 간에 합의된 별거를 하면서 안 만나냐? 아니에요. 만납니다. 한 달에 뭐 두세 번씩 만나서 밥도 먹고요. 아이들 관련된 일 있으면 나눠서 알아서 하고요. 예. 또 안부도 서로 물어요. 뭐 잘 살고 있느냐 이렇게. 이래서 사실상 우리가 별거도 아니고 이혼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인 듯 이혼가 아닌 이혼 같은 너. 이게 이제 조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이모가 같아요. 아닌 관계란 말씀이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일본에서 처음 시작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이게 일본이 아무래도 전체 시대적으로 봐도 우리보다 조금 이제 이런 문화가 앞서가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거기가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황혼이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잖아요.
이 황혼이혼과 관련된 이야기도 일본에서 먼저 시작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황혼이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고 크게 한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일단 사회적으로는 이 황혼이혼이 딱 발생하고 나면 놀랍게 양쪽 부부가 모두가 다 노인 빈곤으로 확 떨어져요. 그나마도 없는 돈을 나누게 되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노년기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시선입니다. 내가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혼했다는 걸 밝히는 게 참 어려운 사회잖아요. 이런 심리적인 부분도 완화하고 또 하나는 제일 미안한 게 아이들이에요. 네.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도 좀 줄이면서 심리적으로 시선도 좀 피하면서 동시에 이런 빈곤도 좀 피하면서 각자 마음에 있는 것들 또 자유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또 궁여 지책으로 이런 조론이라는 게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그럼 실제로 이 네. 조론에 대한 시각이 어떤가요? 생각보다 긍정적이에요. 그래요? 나와 있는 결과들을 보면 실제 조론이 이미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았다 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이미 사회적 단어가 되었거든요. 2004년에 나왔으니 이미 지금까지 한 13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이 세월이 흐를 동안에 조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둘 사이에 뭐 사이가 나쁘지 않으면서도 각자 우리가 왜 이혼하고 퇴직하고 나면 부부가 참 이상해요. 한 사람은 꼭 시골 가서 산다 그러고, 귀농하고 예, 싶어 하죠. 한 사람은 꼭 도시가 좋다 그래요. 이렇게 서로 맞지 않는데 그러면 누군가 하나는 엄청난 양보를 해야 되는 희생이 거니까 있어야죠. 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따로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세요. 이거 이러다가 바람 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바람이 나려면 같이 붙어 있어도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론이라는 문화에 대해서 무작정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미 뭐 함석권 선생님의 스승인 유영모 선생 같은 경우도 해혼이란 단어를 써가지고 뭐 이제부터는 우리가 각자 일을 해가면서 큰 일을 도모해보자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해혼이란 말을 쓰긴 했는데요. 이게 무작정 나쁜 것은 아니고 만약에 너무 아주 심한 갈등 상황에 있다면 이런 약간 떨어져 있는 정도의 방법도 오히려 더 나쁘진 좋을 수도 않겠다. 있겠네요. 그렇다고 막 계속 떨어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실제로 일본에서 그러면 그런 조론 문화가 이렇게 생겼고 실제로 뭐 바람 난 사람이 뭐 많다든지 그런 뭐 사례는 없습니까? 그거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조사 뭐 예. 자료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은가 보네요. 근데 이제 예. 그렇게 외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벌써 살아보면 알아요. 벌써 한 30년, 40년 살아보면 바람도 피우던 사람이 피우거든요. 갑작스럽게 그 외도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졸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냥 단순히 너랑 나랑 따로 떨어져 살겠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뭐 신뢰를 허용한다 할까요? 네. 신뢰 속에서 함께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라고 정도의 저는 봅니다. 책임감이 함께 겸비된 그렇죠.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주 감시하러 가야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 국내에서도 조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 결혼정보회사가 이 조론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조사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래픽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혼 남녀 57%가 조론 문화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예. 일단은 결혼에 대해서 요새는 비혼 문화가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어서 이게 사회적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개인의 삶에 대한 존중하는 방법이 커졌다는 겁니다. 방법도 그렇고 그 심리도 그렇고. 네. 이게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경우 57%라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내가 결혼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 이게 벌써 46%예요. 그런데 당연히 노후에도 각자의 삶을 존중한다면 그건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57%인 거거든요. 예. 근데 실제 이건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건데 결혼하신 분들에게 이걸 물어보잖아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 한 38%가 여성들의 경우에도 한 56%가 나는 뭐 조론 괜찮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문화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년 세대로 완전히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제 2차 베이비붐 세대처럼 아주 고학력자들로 이루어진 이 그 세대 집단이 노년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졸혼 문화는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합니다. 예. 이런 조론 문화가 어쩌면 부부간에 좀 소통이 많았으면 그래도 필요 없는 그런 문화가 아닐까 싶은데
마지막으로 부부의 날을 맞아서 부부 간의 올바른 소통 문화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소통이라는 네. 게 엄청나고 대단한 건 아니고요. 전 그래서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립니다. 네. 립스틱 해라 이렇게. 립스틱. 립스틱해라.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립 서비스 해라. 네.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얼굴 중에 한 군데 예쁜 거 있으면 당신은 역시 눈이야 뭐 이렇게. 네, 머리 한번 뭐 자른 것도 그렇죠. 머리 잘랐네 이렇게 물어볼 그렇죠. 수 있죠. 네. 제일 중요한 건 예쁘다 말해줘야 돼요. 남편에게 잘생겼다 말해줘야 되겠죠. 네. 고맙다 영혼 말해주고. 없다고 또 이제 영혼이 없어도 기뻐요, 이상하게. 네. 그 첫 번째 그 립 서비스 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쓰담쓰담 해줘라. 많이 예뻐해주고 만져주고 해라. 그다음에 틱은 뭐냐, 틱틱거리지 말아라. 이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것이지만 이게 참 생각보다 실천이 안 되는데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액션입니다. 네. 적용하시는 거고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이번 그 부부의 날에는 말 그대로 아내에게 립스틱 한번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립스틱 괜찮겠군요. 네, 네. 부부의 날을 맞아서 오늘 좋은 말씀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